새벽 5시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골목길. 45년 된 양재점 미순내 바느질의 문이 오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재봉틀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다릅니다. 정미순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여행을 떠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68세의 정미순 할머니는 20살부터 바늘과 실을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기차역 근처 양복점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는 동네에서 작은 양재점을 운영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재봉틀 앞에 앉아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고 새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는 평생 간직해온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기차역 근처에서 일할 때 매일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저 기차를 타고 어디든 가보고 싶다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냐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해준 사람이 9살 손녀 소율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양재점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왜 항상 기차 시간표만 봐? 소율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업대 한쪽에는 낡은 기차 시간표가 늘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궁금해서.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에게 자신의 늙은 꿈을 이야기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기차 타본 적 있어? 아니야. 할머니는 기차 타본 적 없어.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기차역에서 일했다고 했잖아. 소율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차 타는 게 꿈이었어? 소율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젠가는 기차 타고 멀리 가보고 싶었어. 그럼 가면 되잖아. 소율이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할머니와 소율이가 함께 떠나는 생애 첫 기차 여행. 45년 만에 이루어지는 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과연 평생 기차역만 바라보며 살았던 할머니가 진짜 기차를 타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행이 할머니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정미순 할머니와 손녀 소율이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던 꿈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의 기록입니다. 재봉틀 소리 대신 기차 바퀴 소리가, 좁은 양재점 대신 넓은 세상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5년 만의 첫걸음이 지금 시작됩니다. 정미순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양재점 문을 열고 재봉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45년 된 신거 재봉틀은 할머니의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고장나면 직접 고치고 기름칠도 손수하며 정성스럽게 관리해왔습니다. 미순내 바느질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아이들 교복 수선부터 어른들 정장 수선까지 할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은 옷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솜씨가 좋기로 소문나서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올 정도입니다. 미순이 어머니, 이번에도 잘 부탁해요. 단골 손님 박영희 씨가 코트를 들고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 옷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45년간 쌓인 신뢰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짜 모습은 저녁에 드러납니다. 손님들이 모두 가고 가게 문을 닫은 후
할머니는 작업대 서랍에서 낡은 기차 시간표를 꺼냅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할 정도로 오래된 시간표입니다. 서울역 6시 30분 출발, 부산역 10시 45분 도착. 할머니는 시간표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매일 밤 반복하는 의식입니다. 할머니의 기차 사랑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살에 기차역 근처 양복점에서 일하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저 기차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젊은 미수는 궁금해했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기차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마법의 탈 것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할머니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강릉에 다녀오는데 산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22세에 같은 동네 총각 정기성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꿈이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행, 그런 거 할 돈 어디 있어? 살기도 바쁜데. 남편의 현실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할머니의 꿈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큰아들 정민호, 작은아들 정민수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동네 양재점이었습니다. 기차역 양복점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아들들이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공부시킬 생각하면 안 힘들어.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했을 때 할머니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제야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으로 시작된 남편의 병환은 1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과 집, 양재점을 오가며 간병과 일을 병행했습니다. 여행은 더욱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혼자 가기는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손녀 소율이었습니다. 큰아들 민호의 딸인 소율이는 할머니와 특별히 가까웠습니다. 방과 후마다 양재점에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나 숙제 다 했어. 소율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소율이 참 착하다. 할머니는 소율이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소율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오래된 꿈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975년 봄, 20살의 정미수는 기차역 근처 대형 양복점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문이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기차역을 지나가며 기차를 보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미순아, 오늘도 기차 구경하고 왔니? 양복점 사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탔어요. 미수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복점에서 일하면서 미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기차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새 옷을 맞추러 온 신혼부부가 들려준 제주도 신혼여행 이야기, 출장을 다녀온 사업가가 말해준 전국 각지의 풍경들. 부산 바다는 정말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강릉 바다는 또 달라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게 정말 예뻐요. 다른 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기차를 타고
그런 곳들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역 플랫폼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으며 지차들을 구경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새마을호, 부산으로 가는 통일호, 목포로 가는 무궁화호, 각각 다른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기차들이 모두 신기했습니다. 아가씨, 기차 타고 어디 가세요? 역무원 아저씨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미수는 부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기차 좋아하시는구나. 언젠가 꼭 타보세요. 기차 여행은 정말 좋아요. 역무원의 격려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수는 더욱 구체적으로 기차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외우고 각 지역의 특산품이나 명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여행 관련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양복점, 견습생의 월급으로는 기차표를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여행비를 요청하기 힘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미수는 늘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1977년 미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양복점에서 2년간 성실히 일한 덕분에 월급이 올랐고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차표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하루 휴가를 내도 될까요?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장님이 궁금해했습니다. 부산에 가보고 싶어서요. 기차 타고. 미수는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젊을 때 여행도 해봐야지. 사장님의 허락이었습니다. 미수는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미리 사놓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미수는 여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수나, 미안하다. 내 여행 때문에 병상의 어머니가 미안해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행은 나중에 해도 돼요.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기차표는 환불했고 모아둔 여행비는 어머니 병원비로 썼습니다. 꿈은 다시 미뤄졌지만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어머니가 회복되었을 때 미순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점 단골 손님의 소개로 정기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순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기성의 진지한 프러포즈였습니다. 미수는 기성이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성은 여행이나 낭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여행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행요? 글쎄요. 일이 바빠서 시간이 날지. 기성의 대답은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978년 가을, 미순과 기성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근처 온천으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기차가 아닌 버스였지만 미수는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는 기차를 타고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미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79년 첫째 아들 민호가 태어나고 1981년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면서 여행은 점점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지만 아이들이 생기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좀 크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미순이 희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기성의 대답은 늘 미지근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수는 양복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간단한 수선일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봉틀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보탬이 되려고 했습니다. 기차 여행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1985년 남편 기성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순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기성이 자책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미순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순이 가게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양재점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선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랐고 교육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 참고서비, 교복비, 모든 것이 미순의 손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나갔습니다. 기차 여행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여행 언제 가요? 초등학생이 된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돈 좀 모이면 가자. 미순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미순은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1995년 민호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미순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큰아들의 교육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오래된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미순은 더욱 바쁘게 일해야 했습니다. 양재점 일뿐만 아니라 밤에는 집에서 단순 조립 작업도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엄마는 더 기뻐. 미수는 피곤함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10년 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도 대학에 진학하고 두 아들 모두 졸업할 때까지 미순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은 완전히 뒤로 미뤄둔 채로요. 2005년 두 아들이 모두 직장을 구하고 독립했을 때 미수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0세가 된 미수는 다시 기차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기성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로 관리가 가능했지만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인생을 너무 희생시키는 것 같아서. 기성이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죠. 미수는 남편을 간병하며 말했습니다. 10년간의 긴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수는 양재점 일과 간병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여행은 더욱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기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수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37년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된 미수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갑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지만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젊은 시절의 꿈이 떠올랐습니다. 기차 여행. 45년 전 포기했던 그 꿈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야. 미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 미순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호의 딸 소율이가 태어난 지 9해가 흘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소율이는 할머니와 특별히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방과 후에는 늘 할머니 양재점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소율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미수는 재봉틀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족 여행 이야기를 발표했는데 다들 여러 곳을 가봤어. 제주도, 부산, 강릉. 나만 가본 곳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소율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평생 여행을 못 가봤고 손녀도 그런 경험을 못하게 하는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소율아, 미안해. 할머니가 여행을 못 데려다줘서. 미순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 가보고 싶어? 소율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녀에게 자신의 오래된 꿈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지만 소율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 미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차? 와, 기차 여행 재밌겠다. 할머니, 기차 타본 적 있어? 소율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기차 타본 적 없어. 미순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소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기차 타본 적이 없다고? 그럼 왜 안 타봤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미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이제 타면 되잖아. 소율이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머니가 이 나이에? 미순이 당황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나도 같이 갈게. 소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아, 정말 할머니랑 기차 여행 가고 싶어? 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가고 싶어. 할머니랑 함께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 상상만 해도 신나. 소율이가 두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미수는 손녀의 순수한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68세의 나이에 평생 처음으로 기차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 미순이 물었습니다. 소율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 보러 갈까? 아니면 산 보러 갈까? 그냥 기차만 타고 막 갈래도 좋겠다. 미수는 소율이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계획을 세워볼까? 미순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소율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진짜로. 할머니도 평생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 미순의 마음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소율이는 진지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잘 모르는 할머니를 대신해서 소율이가 인터넷으로 기차 노선과 여행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 KTX로 부산까지 2시간 40분밖에 안 걸려. 소율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빨라? 미순도 신기해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율이는 아빠 민호에게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기차 여행 가기로 했어. 소율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뭐, 할머니가 여행을 간다고? 민호가 놀랐습니다. 응, 할머니가 평생 기차 타본 적이 없다래.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 소율이의 설명이었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을 가신다는 것은 좋지만 나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소율아,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괜찮을까?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아빠,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할머니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소율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소율이한테 들었는데 여행을 가신다고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평생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 미순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좋으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가세요. 대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민호의 허락이었습니다. 드디어 45년 만에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확정된 후 미순과 소율이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처음 하는 기차 여행이라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갈까? 소율이가 지도를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글쎄, 할머니는 바다를 한번 보고 싶었어. 젊은 시절부터 바다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 미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 좋아. 그럼 부산으로 가자. 소율이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부산으로 목적지가 정해지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이는 아빠에게 도움을 청해서 인터넷으로 기차표 매매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KTX가 가장 빠르대. 그런데 조금 비싸. 무궁화호는 좀 느리지만 싸. 어떤 걸로 할까?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돈을 아끼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자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이번이 할머니 첫 기차 여행이잖아. KTX로 가자. 소율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KTX로 가볼까? 미순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여행이니까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건강 체크였습니다. 민호의 권유로 미수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만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부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움직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행 가도 괜찮겠네요. 미순이 안도했습니다. 여행 가방도 새로 샀습니다. 45년 된 양재점에서 번 돈으로 처음 사는 자신만을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가방 예쁘다. 소율이가 분홍색 캐리어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 미순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한테 잘 어울려. 소율이의 격려에 미순은 그 가방을 샀습니다. 여행 옷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작업복만 입고 지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외출복을 샀습니다. 할머니, 이 옷 입으니까 정말 젊어 보여. 소율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수는 거울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오랜만에 예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여행 일정도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1박 2일로 가기로 했고 부산에서 바다도 보고 유명한 관광지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에는 해운대 가서 바다 보고 둘째 날에는 감천문화마을 가보자. 소율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율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줄 몰랐네. 미순이 감탄했습니다. 숙소도 예약해야 했습니다. 민호가 도와서 바다가 보이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니, 바다 뷰 객실로 예약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바로 보여요. 민호의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방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고? 미수는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여행 전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5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기차를 탈 수 있을까?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드디어 해낸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소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나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할머니도 그래.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야. 미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
미수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낡은 기차 시간표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68세 정미순이 평생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 45년 만에 이루어지는 작은 기적의 날입니다. 아침 7시 서울역에서 할머니와 소율이가 만났습니다. 새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온 미순의 모습은 정말 여행객 같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 소율이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소율이도 예쁘네. 미수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서울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너무나 큰 역사,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와, 서울역이 이렇게 컸구나. 미순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표 받아야 해. 소율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부산행 KTX 표 임에 맞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차표를 받아든 순간 미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손에 쥔 기차표였습니다. 서울 부산 KTX 101 0900 출발이라고 적힌 표가 너무나 소중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기차 타는 거야. 소율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장인 듯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미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이제 여행객이야. 소율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부산행 KTX 101호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승강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우리 차례야. 소율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미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기차를 타는 것이 현실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KTX가 역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기차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와, 기차가 정말 크다. 미순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게 우리가 탈 기차야. 소율이도 흥분했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할 차례였습니다. 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소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정말 꿈 같아서. 미순이 답했습니다. 드디어 기차에 발을 디뎠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기차 안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차 내부는 깔끔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좌석을 찾아서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미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할머니, 꿈 같지? 소율이가 할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할머니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미순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봐. 정말 빨라. 소율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수는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평생 땅에서만 보던 세상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며 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파트, 공장, 강, 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런 기차가 있었을까? 미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45년 전에는 이런 빠른 기차 없었을 거야.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 소율이가 설명했습니다. 기차가 경기도를 벗어나 충청도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가을이라 벼가 황금색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미순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평생 이런 경험 못할 줄 알았는데. 미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기차는 대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순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부산이야. 소율이가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벌써? 미순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기차는 경상도로 들어왔습니다. 산들이 점점 높아지고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산이 정말 높다. 소율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이 많았구나. 미순도 새삼 느꼈습니다. 2시간 40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기차는 부산에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바다가 보여. 소율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미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바다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오전 11시 40분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먼 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부산에 왔어. 소율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왔구나. 꿈 같아. 미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산역에서 나와 첫 번째 목적지인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도 미순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는 다른 부산 지하철의 안내방송이 신기했습니다. 해운대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미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가 바다 냄새구나. 미순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미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파도 소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어떠를 따라 앉자. 소율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래 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미순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4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소율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할머니는 평생 이 바다를 못 봤을 거야. 미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랑 함께 와서 더 기뻐. 소율이도 진심이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을 보면서 미수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미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해운대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회는 미순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런 맛이 있는 줄 몰랐어. 미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계단식으로 지어진 마을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와, 집들이 정말 예쁘다. 소율이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사람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구나. 미순도 신기해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면서 미순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만난 사장님, 기념품 가게 할머니, 길에서 만난 관광객들 모두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처음 와보는 거예요.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부산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바다도 보고 이런 예쁜 마을도 보고 정말 와서 좋았어요. 미순의 진심 어린 답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바다가 보여. 소율이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미순도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풍경이 세상에 있다니. 미순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미순은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45년 만에 이룬 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소율아, 할머니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할 거야. 미순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랑 함께 한 첫 여행이니까. 소율이도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순은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는 어제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매 순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미순은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해운대를 한 바퀴 더 둘러봤습니다. 이제 곧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아쉬워?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아쉽지. 하지만 행복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미순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길에 미순은 뒤돌아서 부산을 바라봤습니다. 45년 만에 온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가슴 속에는 평생 간직할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미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올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5년 만에 이룬 꿈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부산 어땠어?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미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순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골목길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양재점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45년간 친숙했던 공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지? 소율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피곤해.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아. 미수는 정말 그랬습니다. 몸은 피곤할 법도 한데 마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평생 못할 줄 알았던 일을 해냈어. 미순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민호도 안도했습니다. 소율이가 정말 고마워. 이 아이 없었으면 할머니는 평생 기차도 못 타봤을 거야. 미순이 손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순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양재점에서 일하지만 틈틈이 여행 관련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전국 여행지 안내서를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할머니, 또 여행 가고 싶어?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맛을 알았는데. 미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산 여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줬습니다. 45년간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미순의 여행 이야기는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순이 언니, 정말 부산 다녀왔어? 이웃 박영희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기차 타고 다녀왔지.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정말 좋더라. 미순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나도 가보고 싶다. 언니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박영희 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미순이 격려했습니다. 미순의 도전 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동네 어르신들이 여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미순은 동네 시니어 여행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늦깎이 여행클럽이라는 이름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행 정보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미순이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여행에 관심은 있지만 혼자서는 엄두를 못 내던 분들이었습니다. 미순이 언니가 먼저 해봐서 우리도 용기가 났어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여행지 정보를 나누고 함께 갈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미순은 자연스럽게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율이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제안이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소율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줘서 45년 된 꿈을 이룰 수 있었어. 미순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2개월 후 미순은 여행클럽 회원들과 함께 강릉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와 산을 함께 볼 수 있는 동해안 여행이었습니다. 미순이 언니 덕분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함께 간 회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가니까 더 재밌고 안전해요. 미순도 만족했습니다. 강릉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순은 부산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경험해보고. 미순이 제안했습니다. 비행기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미순의 모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순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45년간 양재점에서만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여행과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10여 곳을 여행했고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깎이 여행클럽은 이제 회원이 3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미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 문의가 들어옵니다. 미순은 이 모임의 대표로서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순이 언니 덕분에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요. 회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는 기차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경험,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의 모습,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비행기 창가에서 미순이 한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본 한라산, 성산일출봉, 아름다운 해안도로. 68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눈 감동이 특별했습니다. 양재점 일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는 일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월 2회 정도 여행을 가고 평소에는 다음 여행을 계획하거나 여행 후기를 정리합니다. 45년간 재봉틀만 바라보던 삶에서 벗어나 훨씬 풍성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미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소율이와의 관계도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최고의 여행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함께 여행을 가고 평소에도 다음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갈까?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동해안 기차 여행은 어떨까? 정동진에서 일출도 보고. 미순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기차 여행이 제일 재밌어. 소율이도 즉시 찬성했습니다. 미순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들 민호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이실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나도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며느리도 미순을 롤모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이실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나도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며느리도 미순을 롤모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순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첫 여행, 새로운 인생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본 전국의 시니어들에게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순 할머니를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미순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한 첫 여행, 새로운 인생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본 전국의 시니어들에게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용기와 의지예요. 미순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